미국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 협정은 미국의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화요일은 뉴저지 예비선거 날입니다.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날입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에서는 뉴저지 예비선거를 맞아 한인 후보자 소개와 한인 유권자 등록률 등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히스패닉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30대 남성 우버 기사가 10대 여성 승객에 의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우버 기사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출근 시간대 링컨 터널 내부에서 멈춰서 또다시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발동한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서비스국이 이와 관련된 사기와 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KBTV 뉴스9입니다.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리 협정 탈퇴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는 파리 협정은 미국의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오늘부터 파리 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며 파리 협정이 중국과 인도에 관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파리 기후협정을 백지화했습니다.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 협정은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는 6일 화요일은 뉴저지 예비선거 날입니다.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입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에서는 뉴저지 예비선거를 맞아 한인 후보자 소개와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률 등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본선거 진출 후보 선출을 위한 6일 예비선거에는 총 5명의 한인 후보자들을 포함해 쟁쟁한 후보들이 출마합니다. 상대적으로 주선거는 대선에 비해 참여율이 낮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독려와 정보 전달을 위해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동포사회에 관련 정보를 알렸습니다. 전체적인 투표 참여율이 비교적 낮은 주선거고 예비선거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이제 한인 투표의 힘이 더 돋보이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분석한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 대선 기준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54%이며 등록 대비 56.3%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연령대는 40대가 총 5,7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이 가장 밀집해 있는 버겐 카운티 내 등록 한인 유권자 수는 2016년 예비선거에 비해 7.9%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화요일 선거에 투표율이 20%가 넘으면은 양당의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캠페인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투표율에 대한 힘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주하원에 도전하는 2명의 한인 후보자, 시의원에 도전하는 3명의 한인 후보자가 있습니다.
또 양당 총 11명이 출마하는 주지사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민주당은 불체자 면허 발급, 공화당은 재산세 대폭 감면 등의 파격적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 유권자 중 59%가 정당 비가입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당 비가입자는 선거 당일까지 정당 가입을 통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뉴저지 주지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엔 민주당에서 6명, 공화당에서 5명이 출마합니다. 먼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필 머피 전 주독대사와 머피의 당내 경쟁자로 꼽히는 짐 존슨 전 재무장관은 주내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불체 신분 대학생들에게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인 존 위스니우스키 주 하원의원과 레일 레즈니악 주 상원의원도 각각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은 이민자 이슈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킴 과다노 부지사와 지지율 2위인 잭 시아트렐리 주 하원의원은 이민자 보호도시 선언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히스패닉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업소가 밀집해 있는 퀸즈 플러싱 162가 스테이션 로드 코너에 위치한 델리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9세 페르난도 곤잘레스 차베즈가 얼굴에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델리 가게 앞을 지나고 있던 차베즈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그대로 서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단순 총격 사건인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감시 카메라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후드 자켓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베즈와 같이 있던 일행은 델리 가게 코너에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갈수록 이 지역에 사는 것이 공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주변 이웃들도 평소 이 지역 근방은 술과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용의자 수사에 주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시카고에서 30대 남성 우버기사가 10대 여성 승객에 의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우버기사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노스 서버얼반 링컨우드 지역에서 34세 우버기사가 16세 소녀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버기사는 34세 그랜트 넬슨으로 지난 30일 야간 우버 서비스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탄 손님에게 칼로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넬슨은 칼에 맞은 채로 주택가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발견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넬슨은 숨지기 전 여성 손님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넬슨을 찌른 여성은 16세 엘리자 왓스니로 왓스니는 현장 인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왓스니가 넬슨이 운전하는 우버 뒷좌석에서 두 종류의 흉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왓스니는 현재 성인에 준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넬슨과 왓스니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경찰은 넬슨이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넬슨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야간 우버 운행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출근 시간대 링컨 터널 내부에서 또다시 멈춰서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오전 7시경 맨해튼 방향 링컨 터널 한복판에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 출근길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교통국은 링컨 터널 중앙 부분에서 맨해튼행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고장으로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NJ 트랜짓은 이용객들에게 수시로 교통 상황을 알려 대처에 나섰지만 승객들은 예상 도착 시간보다 최대 1시간 이상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버스 고장으로 터널 부근이 꽉 막혀 뒤따라오던 차량과 통근버스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도착 시간이 30분 이상 걸렸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평소에도 NJ 트랜짓은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근객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같은 날 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껴 도로 곳곳의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안개로 사고가 우려돼 뉴저지 턴파이크 방향은 규정 속도가 45마일로 제한되기도 했으며 조지 워싱턴 브릿지 역시 안개로 평소보다 1시간가량 출근길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늘 출근길에서도 시카고 버스를 출발한 320번 버스가 출입문 고장으로 링컨 터널 근처에서 10분가량 멈추기도 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에 발동한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이에 따른 사기와 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척 그레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H-1B 비자 사기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H-1B 비자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된 부처와 합동 단속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 H-1B 비자 제도 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베이온 구간의 경전철 건설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총 $400만 투입해 뉴저지주 허드슨 버겐라인 경전철을 베이온 브리지를 통해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연장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연장안이 현실화가 되면 뉴저지 노스버겐에서 출발한 경전철이 베이온 브리지를 통해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MTA가 이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연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의 주택시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진로에 따르면 팰리세이스 파크 지역은 뉴저지주 내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은 지역 순위에서 12위에 올랐습니다. 펠팍의 인기 요인으로는 뉴욕시 통근이 편리하고 인근의 지역보다 집값이 적정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위호쿤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메이플우드, 3위로는 에즈버리 파크로 집계됐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이외에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테너플라이는 14위에 올랐습니다. 테너플라이는 포트리와 펠팍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학군, 맨해튼으로 향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오는 26일 코리아 가요제가 열립니다. 장소는 최대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센트럴파크 내 메인 공연장인 럼지 플레이필드입니다. 코리아 가요제는 뉴욕 최대 야외 공연 페스티벌인 썸머 스테이지의 한 행사로 치러집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썸머 스테이지는 뉴욕시 공원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뉴욕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행사입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한국 가요만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리아 가요제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의 창작 국악 그룹인 고레야와 싱싱, 코리안 아메리칸 힙합 듀오인 이어 오브 디옥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코리아 가요제는 스탠딩 공연으로 당일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무료 입장이 시작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둘러싼 러시아 내통 의혹이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1일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미 대선 기간 동안 세르게이 키슬야크 미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난 정황이 추가적으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의회 조사단과 별도로 FBI도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FBI는 이날 만남을 미국의 대선 개입을 위한 러시아 첩보 활동의 하나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규명 작업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 홍보 모델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차와 에이전시를 미평등 고용기회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모델 레이첼 리케르트는 지난 4월 달에 개최된 뉴욕 국제 모터쇼에서 현대차 홍보 모델로 일하던 중에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모터쇼 당시 회사 측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며 회사 측이 여성용품을 바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에이전시로부터 현대차 측이 생리 사실을 전해 듣고 더 이상 그녀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차 미국 법인 측은 미평등 고용기회위원회로부터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면밀히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이 데타는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한국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자신의 일가를 몰아세운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스스로가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 돈 4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한국의 강제 노역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무부와 한국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 송환 절차에 관련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프랑스 법무부가 신병 확보를 위해 유 씨 체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 씨 측은 강제 송환을 미루기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제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자진 입국할지 또는 범죄인 인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될지 아니면 또다시 인권소송을 제기할지 이번 주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를 추계한 결과가 미 언론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필리핀, 러시아 순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외 무역 규모는 모두 6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신문 통신 블룸버그가 추계한 결과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주로 10개 나라와 교역을 했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61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필리핀, 러시아, 태국 순으로 북한과의 교역이 많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10개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 6만여 명이 일하고 있고 북한 식당 100개가량이 10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또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47개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이 공간들도 불법 행위를 마다하는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미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는 머리에 총을 맞은 채로 사망한 한 남성의 시신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어제 11시 30분경 유니포트 섹션 그리숀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화재 경보음이 울려 밖으로 나와 연기가 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며 즉시 911에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즉시 진압됐으며 가정집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당국은 화재가 난 가정집 주방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45살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당국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유리가 떨어져 3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240 웨스트 40가 7에비뉴와 8에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유리가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은 5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진 유리 조각에 지나가던 시민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사당국은
유리창을 수리하고 있던 인부가 유리를 놓쳐 땅에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상당한 3명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 콜럼버스 서클 주변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콜럼버스 서클 주변 트랙에서 연기가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다행히 초기에 진압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아침 출근길 시간에 발생해 지하철 A, B, C, D라인의 열차가 모두 크게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아침 출근길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MTA 역시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뉴악 공항으로 들어오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조종석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당국에 따르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뉴악에 도착한 여객기 조종석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보행기 767 여객기 조종석에서 난 연기는 다행히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아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난 연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행히 먼저 발견해 창문을 열어 무사히 터미널로 도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항공사 측은 더욱더 비행기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1일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1일 이륙한 직후 셋대와 충돌하면서 날개 엔진에 불이 붙어 급히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날 이 비행기는 173명을 태우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했고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류 충돌을 일으켰으며 조종사는 불이 붙은 날개 엔진을 끄고 회항을 결정, 무사히 오헤어 공항에 안착했습니다. FBI 뉴욕 지부가 소수계를 대상으로 특별 수사관 채용 행사를 실시합니다. 응시 자격은 미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FBI 취업 안내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1일 전 직원 퇴근 배송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전 직원이 퇴근할 때 온라인 주문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현재 아칸소와 뉴저지 등에 있는 월마트 매장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이 퇴근 배송제를 직원들의 배송 수단 등이 결정되면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오라델의 시의원으로 도전하는 한인 미리암 유 후보자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십니다. 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네. 많이 바쁜데 네, 이렇게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오라델의 미리엄 유입니다. 이번 처음으로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네네. 처음으로 이렇게 정치에 도전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정치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정치는 제가 한 번도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누가 아웃사이드에서 제가 보기만 했죠. 가서 behind the scenes donation이나 펀드레이징 같은 거 할 때 제가 가서 도와주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앞서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캠페인 하면서 제가 많이 도와주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보고 도전 한번 해보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좀 설레다가 나중에는 애들을 생각하고 타운을 생각했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비즈니스 경험도 있고 코퍼레이트 경험도 있고 또 엄마이기 때문에
그 퀄리피케이션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해봤어요. 봉사를 이렇게 좀 하고 싶고 또 네. 좀 적극적인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제 지원을 하신 것 같으신데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아까 지금 변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변화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꼭 한국 사람이라서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되게 프라우드하고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진짜 100% 미국 사람, 100% 한국 사람으로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작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지금 트럼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그냥 되게 좀 자신 있게 남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제가 오라델에서 자랐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애들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 다른 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다는 거를 느끼게끔 만들고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그걸 계속 트랙하는데 집 팔릴 때마다 거의 반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타운 이벤트 가거나 카운슬 미팅 같은 데 갈 때도 한국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저라도 안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운이 이렇게 발달되면서도 한국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진 않고. 6일이 예비 선거 날입니다. 다음 네. 주 화요일인데요. 불과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네.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저는 미팅도 많이 가고요. 타운 사람 만나면은 어떤 걱정되는 걸 다 물어보고 제가 이제 카운슬 할 거라는 말 얘기해 주면서 그냥 물어봐요.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애들 때문에 픽업 갈 때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소식을 들어서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만 얘기해요. 네, 현재 그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뭐 네. 경쟁 후보가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경쟁 후보와의 어떤 차별화되는 점, 네. 또 그런 거나 또 당선 가능성, 이건 또 네.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은 제가 솔직히 봤을 때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까지는 항상 리퍼블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they ran uncontested.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 선거했을 때 19보 차이로 클린턴이 조금 더 이겼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오래 전부터 있던 사람들은 그 옛날 스테이터스 코를 두고 싶고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더 민주당 쪽인 것 같고 네, 해서 그냥 딱 50%. 50% 정도 네. 보시는가요? 네. 네,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네. 그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영어로 해도 되나요? 네네. 네. Hi, I just wanted to reach out to anyone who's watching this that it's very important for Korean Americans to be involved, and whether it's just by voting to show your support for someone who will stand up for you, or if it's helping with the campaign, whether through donations or just being involved, tha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소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오라델 시의원으로 도전하는 미리암 유 후보자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루 종일 맑은 날 보였습니다. 뉴욕 하늘은 쾌청해 최고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은 최저 58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큽니다. 내일도 오후까지는 대체로 무난한 하루 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 보이는 지역도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밤사이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뉴욕 최고 76도로 청명하고 쾌청한 하루 보입니다. 바깥 나들이 하셔도 좋을 만큼 화창한 날 보입니다. 일요일 내리는 비로 다음 주 한 주는 기온이 평소보다 6에서 7도가량 주춤 떨어지겠습니다. 최고 68도에 그치는 날도 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보며 행복한 에너지 가득 받아 6월 한 달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의 첫날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